신고리 원전 1호기가 오늘 아침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멈췄습니다. 잇따른 원전 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남구 삼산동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확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서 연기도 막 너무 나서 말입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재빠른 신고와 초동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차량들의 과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울산 지역 바닷가에서 맹독성 해파리에 쏘인 비석에게 모두 13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모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시작으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잇따라 울산을 찾아 표박狩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중학생의 사교육비는 늘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등 각종 거래세를 낮춰주기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울산 출신 외솔 최연배 선생을 기리는 한글사랑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글문화예술제도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화요일 E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리 원전에서 오늘 또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비리에다 고장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원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제호봉 제어 계통의 고장으로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원전 1호기는 발전 용량 100만 킬로와트급으로 지난해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신형 원전이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은 0에서부터 7등급까지 총 8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저희 발전소의 고장은 0등급에 해당하는 등급 위의 고장에 해당합니다. 오전 10시 45분쯤에는 영광원전 5호기도 급수 펌프가 멈추고 증기 발생기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가 멈춰섰습니다. 하루 동안 원전 2기가 잇따라 고장을 일으키면서 올 들어 벌써 7차례나 고장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5호기는 현재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납품 비리에다 직원 마약 투약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원전 2기가 잇따라 가동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지난 10년간 고리 원전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있는 고리 원전은 최근 10년간 고장으로 494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전국 원전을 합치면 3,639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올해 고리 1호기 정밀 안전 점검으로 150일 동안 가동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은 8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세 등 각종 거래세를 낮춰주기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내년에나 활기를 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었지만 거래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 변동이 크게 없어요. 지금 변동이 크게 없는데 전세는 많이 찾아요. 전세 물량이 없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세 문의만 급증한 가운데 매매는 일부 소형 평형만이 소폭 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세는 정부의 거래세 인하 효과라기보다는 가을 이사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이던 주택 부분 취득세 경감률을 75%로 늘리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분양 대기 물량이 많고 앞으로는 주택에서 양도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지 시장을 얼어붙게 한 비삼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더 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비사업용 양도세 면제의 건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은 상당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 부동산 자금 대부분이 토지에 묶여 있는 상태여서 주택 거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오늘 새벽 남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투숙객이 많았던 데다 모텔이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하지만 재빠른 신고와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건물 사이로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6층짜리 모텔의 3층 객실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모텔 전체로 퍼져 투숙객 53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26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불이 콕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서 연기도 막 너무 나서 말입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수건을 입을 일에 맞고서는. 불이 시작된 모텔 3층입니다. 불이 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벽면엔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외지서 온 투숙객들이 많았고 중국에서 이틀 전에 왔거든요. 머리를 막 밖에다가 내밀고 막 그렇게 숨쉬려 하는데 막 주변 건물들과 인접해 있어 2차 피해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두드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여기 연기가 양옆으로 뽀얗게 나오고. 하지만 모텔 비상구가 모두 열려 있었던 데다 행인과 투숙객의 재빠른 신고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왔을 적에는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된 상황이 아니었고 빠른 유도 대피로 인해서 초기에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직전 3층에서 전구가 깜빡거렸다는 모텔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최근 들어 도로변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장면 보기 힘들다 했더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부 순환도로 과속 구간에 접어든 차량들이 규정 속도로 달립니다. 하지만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벗어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속도를 내기 일쑤입니다. 장소를 넘겨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위험한 내리막 커브길에서 다시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화물차마저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달립니다. 이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찔한 광경입니다. 빠르고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작업하는데도 어떨 때는 이런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모자가 횡행 날아갈 정도 되니까 많이 위험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경찰은 함정 단속 논란 등 민원 때문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곳에서부터 반경 2km 안에는 이동식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올 들어 울산 지역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동식 단속 장비 한 대로 평균 4,800대의 과속을 적발해 고정식보다 4배 이상 효과를 거뒀지만 올 들어선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계가 오래돼가 노후돼가 잦은 고장으로 그게 지금 이제 새로 기계가 나와야지 이래가지고는. 경찰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대형 차량들의 과속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서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에서 한글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외솔 생가 인근에 한글 마을이 조성되고 울산 사투리 사전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은 118년 전인 지난 1894년 지금의 중구 동동에서 태어나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키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애국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촌, 농촌, 어촌에서 날마다 해가 뜨면 나서 저물 때까지 일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였습니다. 올해 한글날을 맞아 지역 단위에서는 처음 열리는 한글 문화예술제를 알리는 작품들이 시내 곳곳에 걸렸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글씨 디자이너와 화가, 서예가 21명이 한글을 소재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번 예술제를 맞아 9일부터 엿새 동안 울산 사투리 경연대회와 최현배 이야기전, 훈민정음 해례본 체험, 한글 작품 글그림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한글 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글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거리에선 한글 문화재를 알리는 플래시몹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한글 문화재를 계기로 오는 2016년까지 이곳 외솔생가 인근을 국내 유일의 한글 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글 거리와 한글 박물관, 한글 어학당을 만들어 한글 문화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가칭 최연배체라는 글자체와 울산 사투리 사전도 만듭니다. 외솔의 고향에서 펼쳐지는 지역 최초의 한글 종합예술제가 한글의 품격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울산 지역 정가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모레 오후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정가변 박대동 공동선대위원장 중심의 대선 체제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이달 중으로 울산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며 안철수 후보 측도 철수 산악회 등 자생적 지지 모임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울산에서도 본격적인 대통합 행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정가변 국회의원은 대통합을 위해 2010년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용수 전 중구청장과 박내환 전 시의원 등에게 복당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며 남구 당원협의회에 안성일 시의원과 김원덕 전 시의원의 복당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울산 지역 기관들도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울산시 등이 수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6일까지 실국별 요구 자료를 취합해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장 주재로 2차례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9일에는 울산지법과 울산지검, 16일에는 울산시 교육청, 19일에는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그리고 22일에는 울산항만공사가 각각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울산경찰의 성폭력 전담조사관 10명 중 8명이 성폭력 수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성폭력 전담조사관 가운데 82.6%가 성폭력 수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충북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 70%보다도 13%가량 많았습니다. 올여름 울산 지역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다 맹독성 해파리에 쏘인 피서객은 모두 13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주전 102명, 일산 29명, 진화 4명, 정자 1명 등 모두 136명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특히 주전 102명은 부산 송정과 제주 중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울산의 장례식장 음식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지역 장례식장 음식점 104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위반율 10.6%로 전북과 인천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울산 지역 여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사 42만 4천 명 가운데 여성은 64.9%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은 여교사 비율이 68%로 경기도 71.6%와 서울 68.6%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중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7만 2천 원으로 1년 만에 13.3% 늘어났습니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23만 6천 원으로 11.6%, 초등학생은 22만 3천 원으로 4.7%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3%포인트 높아졌고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은 2%포인트와 2.2%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울산시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유치를 추진 중인 울산시가 오는 5일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울산유치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완공 시점에 맞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지역 소비자 물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달 전보다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품목별로 생선류와 채소류 등 신선식품이 7.8%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집값과 상수도, 학원비 등은 소폭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지난달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7%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신고는 4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센터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늘면서 피해 상담도 늘고 있다며 스마트폰 구입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1인 시위를 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22살 김모 여인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12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울산 시내에서 모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차를 걸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대 정당의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악의적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2시 55분쯤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단 SO1앞 도로에서 30살 강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40살 서모 씨의 25톤 화물 트럭이 부딪혀 강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3차로를 달리던 강 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화물 트럭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10대 절도와 가정폭력이 잇따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아침 남구 무거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 6만 원을 훔친 가출 청소년 2명을 붙잡았고 중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가로등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훔친 17살 김모 군을 입건했습니다. 또 자신이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는 이유로 부인과 딸을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가장과 시댁 방문 문제로 서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부부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맑은 날씨 이어졌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개천절인 내일도 날씨가 좋은가요? 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도 있지만 내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일도 선선한 바람과 함께 나들이 하시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세차나 빨래 지수도 80에서 90으로 연휴 기간 동안 미뤄둔 세차와 빨래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밤 사이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13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으로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 11도, 대전 12도 등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과 저녁 기온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야외 활동 나설 때에는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